네, 투명의 나는 노르웨이로 간다 듣고 오셨습니다. 투명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스며들었을까요?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라디오가 진행되는 동안 010-2670 그리고 1638로 문자 사연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방금 또 문자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16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투명의 노래는 무척이나 신비스럽네요.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의 곡들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1240님께서 또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음악의 제목이 뭔가요? 오프닝 멘트 때 나왔던 연주 음악이요. 연주 참 좋은데 어디서 찾아봐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그널 음악의 제목은 애프터눈 인 파리스였고요. 퍼커션의 송민섭씨 그리고 피아노의 주리씨께서 연주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나올 시그널들도 두 분께서 직접 연주해 주실 텐데요. 멋진 시그널 항상 감사합니다. 네, 문자 사연 소개 하나 더 해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은 굉장히 배가 고프다고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오기 전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김밥 천국에 들어가서 쫄볶이를 시켰어요. 쫄깃쫄깃한 떡이 꼭 먹고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떡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단 한 조각의 떡도 먹지 못한 우리는 비참한 마음으로 김밥 천국을 나서야 했답니다. 시청역 김밥 천국 쫄볶이에는 떡이 없는 건가요? 하고 굉장히 한탄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직접적인 상호를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광고 듣고 게스트 초대석 우리 앞집 아티스트의 두 번째 손님 CJ 로블루씨 모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패턴 일러스트레이터 김호찬님이 엽서 제작에 도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기호찬과 함께하는 우라침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라든가 주머니 안에 있는 담뱃갑 같은 것들요. 그런 일상적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담아내는 분입니다. 공감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CJ 로블루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음반기획사에서 아트웍을 맡고 있고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정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로블루씨 굉장히 훈훈하십니다. 평소 로블루씨 일러스트를 볼 때마다 되게 멋진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더 훈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CJ 로블루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어떤 뜻일까요? 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앞에 CJ는 사실 제일 재단과는 관계가 없고요. 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한 3년 정도 호주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영어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제 본명이 최정현의 이니셜을 정현을 따다 보니까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앞에 있는 성과 중간 이름의 이니셜을 땄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AJ, BJ라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외우기도 쉽고 해서 저의 영어 이름에서 따온 거고요. 뒤에 로블루는 네. 일단 제가 파란색을 좋아해서 블루가 들어간 것도 있고요. 좀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긴 하나 제가 일단 흡연자예요. 네, 그래서 제가 피고 있는 담배 브랜드 중에 말보로라는 담배가 있어요. 근데 호주에 있을 때 호주에만 유일하게 세계에서 말보로의 종류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만 유일하게 파란색 말보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의미 부여를 해서 전 세계에 하나뿐인 특별한 아티스트가 되자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섞어서 짓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최정, 말보로, 블루. 네, 로블루씨가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전에 여러 청취자분들께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근황에 대한 소개를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영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죽기 전에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싶은 일이 있다면요?
첫 질문부터 강하네요. 네. 일단 저는 죽기 전에라고 해서 좀 거창한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외국 아티스트들이 보면 많이 하시는 것처럼 저도 한국에 있는 아주 큰 건물 외벽에 일단 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꿈은 여러분들 여기 여성 커플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유명한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해서 런칭 파티 때 마룬5나 이런 유명 가수를 초대해서 런칭을 하고 싶은 게 두 번째 꿈이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이요? 네, 결혼을 그냥 결혼만 하시면 된다? 소박하게 결혼하고 싶습니다. 소박한 결혼 하시는 거 꼭 하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김호종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무슨 재미로 그림을 그리시나요? 일단 그림 그리는 데 저한테 무슨 재미로 그림을 그리냐고 물으셨기 때문에 네. 일단 근본적으로는 다른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나 글을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그림을 그리는 게 당연히 제 스스로 재미를 느끼니까 그리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제 자기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해 있는 상황, 주변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들 그런 것들을 저 스스로 일단 그림을 그리면서 풀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보면 버티게 해주는 동기부여,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해주신 내용 그림 보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그림 감상할 수 있도록 오락집에서 페이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오락집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 첫 번째 그림부터 함께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인데요. 다소 투박한 느낌이 있지만 좀 뭔가 아련함이랄까 그런 쓸쓸함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최근에 로블루 씨의 그림의 이미지와는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혹시 언제쯤 그린 그림이시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남녀의 어떤 이별이나 거리를 좀 나타내는 표현했던 그림인데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제가 사실 군대에 있을 때 그렸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 역설적으로 되게 더 감성적이 되잖아요.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직을 섬에서 보초 근무를 하면서 새벽에 모나미 펜으로 노트에 그렸던 걸 휴가 나와서 컴퓨터로 작업을 했던 그림이고요. 실제로 저 가운데 이렇게 남녀의 거리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찢어진 효과를 주어서 거리감을 나타낸 게 아니라 그냥 실제 찢어진 노트를 스캔해서 작업을 했던 건데 후에 해석하시는 분들이 저 엄청난 효과라고 인정을 해주셨던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 제가 또래 친구들보다 군대를 아주 늦게 가서 이 그림은 재작년 정도에 그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저도 저기 테이프까지 해서 진짜 되게 굉장한 연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정말로 찢어진 그림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건 아까 거랑 비교해서 또 최근과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요? 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저 군대 얘기라서 죄송한데 이제 군대에서 못 그렸던 거 억압받던 감정을 제대하자마자 표현했던 그림이고요. 보시면 이렇게 좀 제가 파란색을 원래 좋아해서 닉네임에도 쓰다시피 좀 파란 색감으로 약간 우울함과 좀 쓸쓸함을 표현했던 그림이고요. 청취자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안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혹시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제가 주로 그리는 소재들이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재들이고 사랑이나 이별에 관한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이것도 어떤 주인공인 남자의 이별을 표현했던 그림이에요. 아주 직접적인 공상맞은 대사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받은 내용이 잘 지내 점점점이라는 내용이고 답장을 아직 안 보냈어요. 샌드 버튼 누르지 않은 상태인데 이 주인공이 답장하는 내용이 잘 지켜봐줘 끝까지라는 내용이죠.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되게 공감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 남자의 어떤 처한 환경이나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 남자는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뭔가 쓸쓸히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게 로블루 씨가 직접 경험한 일과 어떤 관련이 있거나 그럴까요? 일단 제 모든 그림들은 제 경험을 바탕에서 나오는 건 맞고요.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각색하거나 섞어서 그리기도 하는데 참 우울한 얘기지만 제가 여기에 뭔가 자가용을 타고 멋있는 수트를 입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어울리지 않겠죠? 아무래도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금은 각색을 해서 그린 게 없진 않고요.
제가 이걸 직접 겪진 않았습니다. 직접 이런 문자를 보내다 만 적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보내려고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세 번째, 네 번째 그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두 그림과는 느낌이 또 달라졌습니다. 다소 발랄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색감도 훨씬 밝고요. 혹시 이번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림이 변했을까요? 사실 앞이랑 이제 크게 차이는 없어요. 제가 이제 꼭 이렇게 우울에 빠져서 저런 그림만 그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밝은 것도 그리는데 일단 딱 보시다시피 색감이 되게 밝아지고 한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그림의 분위기에 맞게 설정을 한 것 뿐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활하면서의 힘듦 아니면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앞쪽에서 좀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다면 네. 여기서는 제가 주로 쓰는 일상에서 보이는 핸드폰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힘든 상황에 있지만 나는 이렇게 즐겁게 극복합니다 라는 걸 좀 발랄하게 역설적으로 표현했던 분들이고요. 그러면 나에게 조금 힘들 때 위로가 되는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저를 버티게 해주는 소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림을 본 순간부터 되게 신경 쓰이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크게 서 있는 애가 감자 핫도그죠? 왜 하필 감자 핫도그일까요? 일단 되게 서민적인 간식거리죠. 저도 물론 좋아하지만 그림 속에 여자분이신 제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여자친구께서 그림에 무조건 넣어라. 소박한 여자친구인데 안 네. 나오면 작품에 자꾸 자기를 어필하지 않으면 두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소재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문자 하나 이제 감상 들어왔는데요. 방금 로블루씨 검색을 해서 페이스북 보고 왔습니다. 그림이 너무 예뻐요.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카톡 부사도 로블루님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로블루님의 그림을 바탕화면으로 해놓은 분이 계세요. 네,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로블루씨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로블루씨 혹시 일러스트레이터나 일러스트 작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조언이라는 게 있다면요? 일단 일러스트레이터라는 단어 자체는 사전적 의미는 사파가예요. 그러니까 책에 들어가는 그림, 어떤 광고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는 사파가이지만 요즘은 조금 통용돼서 쓰이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꼭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의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림을 그리는 직업이 아직까지는 확실히 금전적인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만약에 자신이 그림을 정말 좋아하셔서 시작하신다면 어떤 금전적인 목표보다 그림을 그리면서 본인이 일단 행복하시고 그림을 봐주시는 분들이 되게 쉽게 공감하고 행복해하는 것에 본인도 행복을 느끼신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본인께서는 조금 후회를 한다거나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으셨어요? 평생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저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치면서 혼자 이렇게 투정식으로 그런 말을 내뱉었던 적이 있어요. 네.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다른 일반적인 직장에 취직했더라면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주변 분들과 여러분들에게 꾸지람을 얻고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럼 벌써 로블루씨와 인사 나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새로운 소식이나 홍보하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지금 이 기회에 한번 깨알 홍보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추후에는 제가 어떤 계획으로 활동을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음반기획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아트웍을 담당했던 신인 가수의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제2의 빅마마라는 이름으로 데뷔를 한 지난 여름에 데뷔를 했고요. 거지 같은 스토리라는 곡으로 데뷔를 한 옐로우라는 4인조 여성 그룹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노래가 실력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GD나 어떤 이런 메인급 가수들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사들만 뛰고 있고 방송에서
얼굴 못 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 번씩 검색하셔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2월 말쯤에 자선 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가신 녹색 검색창에 일러스트레이터 최정현이라고 치시면 제 블로그나 페이스북이 뜨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제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저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포맨 다들 아실 텐데 이번 포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아마 포스터를 직접 로블루시께서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포맨의 콘서트 포스터를 보시면 아 이게 로블루시의 그림이구나 하고 한 번쯤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로블루시 보내드리면서 게스트 초대석 우랍집 아티스트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로블루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문자 사연 보고 갈게요. 이제 미리 받았던 사연들도 있는데요. 2년차 직장인입니다. 대학교 때까지 미술을 했는데 집안 사정도 안 좋고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하고 힘겹게 취업해 지금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예전 생각도 나고 기분도 이상해집니다. 비록 저는 포기했지만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실 분들 모두 꼭 잘 되셨으면 합니다. 우랍집도 계속 응원할게요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꿈 잃지 않고 노력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랍집도 계속 응원해주세요. 그럼 잠시만요. 2부로 다시 찾아올게요.